저는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세 페이지 전문가분을 모시고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지 구매 전환율이 잘 나올 수 있는지 그 노하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화장품 브랜딩 연구소와 브랜드 개발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스페셜 링커라고 하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준혜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1인 사업자 브랜딩이나 현재 위탁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 모두 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기획하고 만들어야 효과적인 구매 전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제작에 앞서서 이제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기획을 해야 하고 또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상세 페이지 기획은 보통 이제 적지 않은 분들께서 제품 발주를 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제품이 런칭되고 입고된 이후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요. 사실 상세 페이지 기획은 제품 기획을 하는 단계부터 위탁이나 사입을 하시는 분들은 위탁과 사입을 기획하시는 단계부터 제품을 시장 조사하시는 시점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품의 특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제품 런칭에 발맞춰서 정말 완성도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기획은 제품 기획 단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품 촬영을 해야 되고 또 이미지 컷 작업을 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완성된 제품을 받기 전부터 제조사나 아니면 유통사에 미리 제품을 받으시고 촬영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촬영 같은 경우에도 비싼 스튜디오를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꼭 외주를 주지 않으셔도 요즘에 충분히 핸드폰 가지고도 본인이 직접 촬영하실 수도 있고 또 소비자분들에게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찍은 느낌의 사진도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촬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스튜디오 촬영에만 생각을 하신다거나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중요성은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판매에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이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상세 페이지고 아마 노출을 시키고 유입을 시킨 다음에 결국에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상세 페이지가 온라인 사업에 있어서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그 중요도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기획은 내 제품의 특장점이나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비자로부터 이 제품이 얼마나 괜찮고 나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그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상호 간의 주파수를 맞추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 제품을 왜 이걸 써야만 하는지 이제 문제인식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문제인식은 소비자가 그냥 썸네일을 보고 유입된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이 제품을 써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그런 단계를 만드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인식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왜 써야 하는지 문제인식을 시킨 다음에 이 제품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지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걸 써야 하고 쓸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만약 이걸 쓰지 않았으면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또 이걸 쓰지 않았을 때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는지 실제로 보여주는 일종의 약간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걸 내가 진짜 실생활에서 어떠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뭔가 이것을 사용을 했을 때의 기대감이라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GIF 음자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만의 특장점, 차별화 포인트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셀러분들께서 사실 이 제품의 특장점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가장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사실 제품의 특장점은
뭐 사실 모든 제품이 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장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다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을 써야만 하는 이유와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왜 안 쓰지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야 할 부분은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사주세요 라는 느낌을 전달하면 오히려 소비자는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실 때는 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도 하시겠지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예를 들어 뭐 와디즈나 텀블벅 같은 사이트의 그 펀딩 스토리 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잘 짜여진 정교한 상세 페이지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런칭이 되어 있지 않은 런칭 예정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판매할 수 그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사야만 한 이유를 굉장히 적절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짜임새 있는 상세 페이지를 원하신다면 와디즈나 텀블벅과 같은 크라우드 펀딩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러리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지금 런칭하고자 하는 제품의 카테고리명을 검색하셔서 현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상세 페이지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컨텐츠라든지 캠페인의 썸네일이라든지 카피라이팅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유입 단계부터 어떠한 컨텐츠들이 지금 바이럴이 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컨텐츠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해야 될 텐데 아까 한 5가지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 제작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이 제품을 봤을 때 소비자가 처음 유입이 돼서 이 제품 상세 페이지를 처음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 서술이 되어 있고 하는데 이걸 안 산다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정말 짜임새 있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듯이 상세 페이지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비자들이 제품을 대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게 돼요. 물론 본인이 정말 필요한 제품을 찾다가 들어온 경우에는 훨씬 더 제품 구매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유입 단계에서 일반적인 썸네일이나 카피라이팅을 보고 들어온다면 이 제품을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하나씩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 괜히 샀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다들 이미 많이 사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야 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때는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리뷰나 그리고 판매 숫자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고 또 좋은 사용감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중소기업 제품인데 제대로 만든 제품 맞아?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제조사에서 만들었고 이러한 허가들도 다 받았어 라고 해서 아주 투명하게 제조업체에 대한 인증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제조 공정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이제 권위를 높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게 내 피부 타입에 안 맞아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뭐 피부 저자극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임상 테스트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제조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뭐 시험 성적서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제 아까 이제 총 3단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을 이제 해소를 시켰다면 소비자들은 조금씩 더 제품을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타이밍에서 이제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제품의 제형이라든지 제품 용기, 뭐 패키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세컷과 다양한 GIF 움짤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가 이 제품을 받아봤을 때
정말 본인 눈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다양한 각도와 그리고 다양한 뭐 소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상세 컷들을 준비하시는 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거를 사면 바로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정말 만약에 이게 없는데 이게 없으면 괜찮겠어? 라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꼭 써야만 하는 이유를 좀 전문적인 뭐 언론 뉴스라든지 아니면 논문 등을 통해서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쓰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뭐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 같은 것들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사나 그런 뉴스, 논문 등을 통해서 조금의 공포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소재들을 사용하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효능은 없나?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때부터 정말 마음껏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제품의 특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점점 더 덧붙여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 여기서 판매하는 게 괜히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이 판매업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유통만 하는 단순 판매업체가 아니고 왜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 왜 제품을 개발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뭐 판매자 스토리를 언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품 개발 스토리텔링을 잘 얘기하셔서 이것에 대한 신임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구매하시는 구매자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꼼꼼하게 생각하시는 구매자분들이 계실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꼭 살 필요 있을까? 조금 더 뭐 알아보고 나중에 구매해야겠다라는 소비자분들이 계신다면 나중에 이제 지금 이때 사지 않으면 분명히 후회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다양한 그 기간 한정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파격적으로 뭐 금액 할인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이벤트들을 강조하는 게 또 마지막 구매 허들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이제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말 구매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체크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뭐 배송이나 그리고 뭐 CS 부분, 뭐 교환, 반품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또 뭐 자주 하는 질문 등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소비자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구매에 망설이는 마음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9가지의 단계들은 최소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고 꼭 누락되는 부분 없이 본인의 제품에 맞게, 브랜드 컨셉에 맞게 제작을 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다면 이러한 것들을 잘 기획하고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판매자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좋은 소비자였어요. 대부분. 정말 우리는 소비할 때 그 누구보다 전문적이었습니다. 정말 뭐 양말을 하나 사더라도 아니면 내가 먹는 뭐 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격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뭐 상세 페이지 보면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제품인지 정말 체크하고 다시 한번 가격 비교하고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소비자였는데 판매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판매자로서 이제 내 제품에 그 애정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품의 장점만을 어필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이 본질에 대해서 벗어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자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제품을 잘 만들었지만 내 제품을 진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 발 떨어져서 정말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부분이 세팅이 되어야 카피라이팅을 하거나 기획을 하더라도 소비자의 시선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판매자의 카피라이팅이라고 한다면 뭐 땡땡땡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뭐 국내 최초 땡땡땡 인증 및 특허로 주름 개선과 피부 탄력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임상 테스트 결과 전체 인원 100명 중에서 86명이 탁월한 주름 개선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들리지만 이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진짜 직접적으로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이걸 내가 진짜
이게 진짜 나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내가 꼭 사야만 하는 이유를 주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비자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제품 쓰면 한 달이면 목주름이 조금씩 흐려지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사용하시면 진짜 어디 가서 웬만하면 40대 후반이라는 소리 안 들으실 거예요. 라든지, 그리고 이거 사용하시면 진짜 입가 팔자주름이 옅어지면서 인상 좋아졌다는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라든지, 이러한 카피라이팅과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미지나 움짤 이미지를 사용하면 이제 소비자들은 조금 더 이제 거기에 공감하면서 진짜 이 제품을 사용하면 내가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이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 구매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부분, 판매자의 시선에 벗어나서 우리 제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선을 바탕으로 카피라이팅을 작성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 단계에서 그런 허들을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짜임새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실질적인 작업 진행에 대한 고려 사항인데요. 이제 제품 기획을 하고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실 때 이제 막연하게 시장 조사를 하시고 이러는 것보다도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엑셀이라든지 워드, 파워포인트 아니면 포토샵 등도 되고요. 본인이 사용하시기 편한 툴로 기획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꼭 순서대로 기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체크하셔서 기획서를 수정하고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서 작성을 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상세 페이지를 꼭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시면서 그 와디즈나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정말 잘된 페이지를 보면 진짜 디자인이 무조건 잘 됐다고 성공하는 케이스도 없고요. 정말 블로그 작성하듯이 작성된 상세 페이지가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 페이지 제작에 있어서 무조건 외주를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망고보드와 같은 이런 협업 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제작하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디자인보다도 기획에서 할 수 있는 카피라이팅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글쓰기 능력, 컨텐츠 개발 능력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디자인 외주를 맡겨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꼭 사전에 사전 기획서를 작성하신 것을 기준으로 디자이너나 디자인 업체와 협의를 하시고 그것을 만드는데 견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협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크몽이나 여러 가지 상세 페이지 작업하는 곳에서 그 견적 기준을 만들어 놨지만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기획서를 바탕으로 픽셀은 어느 정도 되고 세로 픽셀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이미지 작업은 자체적으로 촬영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작업을 전부 해야 된다라든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셔서 작업 견적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괜히 나중에 비용이 추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업물이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촬영은 꼭 비싼 돈을 들여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물론 만약에 내가 제품이 굉장히 패키지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고 아니면 고가의 향수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제품의 그런 퀄리티를 굉장히 잘 보여줘야 된다면 당연히 그 스튜디오 촬영에 제품 컷에 투자를 해야겠죠. 하지만 제품의 기능이나 아니면 그 B&A, 비포 앤 애프터에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제품 촬영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내가 직접 촬영하거나 정말 많은 그 제품 디테일 컷을 보여주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 것도 결코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제품 촬영은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제품 촬영 잘 하시는 일반 분들 많으시잖아요. 인스타그램에도 뭔가 해시태그로 감성샷, 갬성샷 이런 해시태그로 검색하시다 보면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촬영을 정말 잘하고 그런 포스팅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찾으셔서 DM으로 섭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위탁이나 제 브랜드 제품을 할 때도 그렇게 제품 촬영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스튜디오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섭외를 하셔가지고 제품 촬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델 촬영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모델을 섭외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죠. 내가 모델을 섭외한다는 게 이제 또 에이전시를 또 통해서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델을 섭외하실 때도 그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DM을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일반인을 섭외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는 뭐 해주세요 이런 어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모델을 찾으실 때는 그런 어플들을 통해서 일반인 모델을 찾으셔도 됩니다. 꼭 뭐 에이전시나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찾으시면 아무래도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플랫폼이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셔서 직접 한번 섭외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 길이가, 이제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은데, 상세 페이지가 너무 길면 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적정한 길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가 길면 길수록 좋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사실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세 페이지가 길든 짧든 간에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소비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짜임새 있게 진짜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듯이 많은 컨텐츠를 포함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다 보면 상세 페이지가 또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하염없이 진짜 길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길이에 연연해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제품의 컨텐츠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면 길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것들을 다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판매자의 시선에 벗어나서 소비자의 시선으로 제품을 대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다시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상세 페이지 제작 무료 특강 진행을 했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남겨드리는 댓글을 통해서 뭐 제 오픈 채팅방이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등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